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베가펑크의 방송을 통해서 공백의 100년의 정보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서계정보에서 지워버린 해적단, 록스 해적단과 검은 수염의 단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공략조차 불가능한 오로성의 힘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오로성을 순수하게 이질적인 존재, 예를 들어 악마나 영적인 존재 정도로 놓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오다가 표현했던 강자들의 테크트리를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열매 능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루피마저 공략하지 못하는 이런 오로성들을 유일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인물은 검은 수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세계 정부가 이제까지 숨겼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필연적으로 록스의 적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검은 수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검은 수염과 록스의 적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은 수염이 록스를 먹어버렸고 록스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매우 과하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었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검은 수염 해적단은 과거 록스 해적단이 결성되었던 해적선 벌집에서 왕직을 격파하고 점거하여 현재 본거지로 삼고 있으며 해적선의 이름 또한 샤베로 부집 에코로 록스의 이름이 들어가죠. 검은 수염이 록스와 모종의 관계로 엮여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잡아놓은 설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루피나 다른 해적단들처럼 처음부터 마음이 맞는 동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을 대규모로 영입하여 해적단을 꾸리는 방식 또한 꽤 비슷하고, 록스는 세계의 왕, 티치는 해적의 정점인 해적왕의 자리 등 최고의 자리를 노린다는 점도 오다는 매우 유사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공백의 100년의 폭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나온 D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순수한 악당들이라는 점 역시 굉장히 흡사합니다. D의 이름과 관련된 요소가 계승하는 의지임을 생각해보면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록스가 돈벌이 이야기로 동료를 모집한 것과 흡사하게 티치는 이해 관계만 일치한다면 동료가 될 수 있다며 비즈니스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 또한 비슷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보자면 록스 해적단은 동료 죽이기가 빈번하게 벌어졌을 정도로 콩가루였지만 검은 수염 해적단은 간부들 간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라는 것 정도죠. 물론 이런 검은 수염 해적단도 자기들 산하 해적단 정도는 어떻게 되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록스의 능력과 검은 수염의 능력이 똑같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상수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정부에 도대체 왜 록스라는 이름과 역사를 지우려고 했을까요? 록스 해적단이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록스가 세계의 왕이라는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동시에 세계의 금기에 지나칠 정도로 다가섰기에 정부 차원에서 세계 정부의 존립에 위협이 될 일말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그의 행적 상당수를 말소시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계 정부든 천룡인이든 신경 쓰지 않는 가프마저 침묵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천룡인을 자신들이 구했다는 것이 가프 본인에게 있어 흑역사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종 결전을 치렀던 갓벨리라는 섬은 섬 자체가 파괴되어 소멸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어느 지도에도 그 존재가 일절 남지 않았는데, 센고쿠에게 록스와 갓벨리 사건에 대해 들은 젊은 해병들이 도대체 갓벨리에 뭐가 있길래 록스의 적단, 천룡인 그리고 로저와 가프가 모였는지 궁금해하자 센고쿠가 정부가 숨기고 싶은 섬이 사라졌다고 말했고, 그 섬에 대해 더 듣고 싶나? 라는 말로 넌지시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수염 역시 이무의 타겟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저는 검은 수염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다는 검은 수염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검은 수염은 세계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적섬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검은 수염은 세계 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 치밀하게 자신의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밝혀진 내용은 원피스 1080화 회상에서 검은 수염 티치가 코비를 납치한 이유가 밝혀지며 자신의 영역인 벌집을 정식 국가로 만들고 자신이 그 왕이 되기 위한 협박을 위해서 납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쿠자는 소드는 사왕을 치는 허가를 받은 대신 언제든지 세계 정부로부터 손절당할 허가를 받은 비밀 기관이기에 그 멤버 하나로는 협상할 세계 정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검은 수염의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티치는 그럼에도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코비이기에 매스컴의 사실을 알리면 해군이 가만히 잡혀있게 둘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코비가 협상 카드로 통하면 좋고, 그리고 정말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군과 세계정부에 대한 선동용 소재거리로 써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자신의 뜻대로 된다면 왕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해군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군 입장에서는 해군은 영웅을 버렸다는 선전에 시달려야 하고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1088화에서 사실은 800명의 해군 장병들을 납치한 상태였고, 야마카즈 중장은 상부의 명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관망만 하자 결국 코비가 티치와 협상하여 장병들 대신 납치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코비를 손쉽게 검은 수염에게 버린다는 것은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검은 수염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협상에 상당히 능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검은 수염이 자신의 흑심을 숨기고 칠무회에 들어가는 과정 역시 굉장히 소름 돋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검은 수염이 도대체 왜 칠무회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빌드업 자체가 소름입니다. 일단 검은 수염 티치는 어떻게든 검은 수염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이때부터 검은 수염의 목표는 칠무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티치는 왕이부하 칠무회가 되기 위해서 세계정부가 납득할 만한 거물의 목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신의 부하가 동료 살해라는 금기를 범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격분한 에이스가 티치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은 수염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흰 수염 해적단에서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절친이었던 사치와의 연결점 때문에 에이스와 같이 술을 마시며 친해지고, 사치가 에이스의 능력이 부럽다고 하자 티치는 죽이면 된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죠. 소문에 의하면 열매 능력자가 죽으면 그 열매가 세계 다른 어딘가에 나타난다던데 라는 험악한 소리를 했다가 핀잔을 듣게 되는데요. 이것이 농담이 아닌 진심이었던 것이죠. 에이스가 티치에게 먹고 싶은 열매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티치는 있다고 대답하지만 사치는 이를 남자들의 로망인 여탕 훔쳐보기용 투명 열매일 거라고 잘못 이해해버립니다. 그만큼 검은 수염 티치가 바보 같은 이미지로 티 안 나게 관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사치가 어둠 열매를 얻자 사치를 살해하고 능력을 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의 후임 문제로 칠무회와 해군 주요 인사를 소집해 회의 중이던 마리조아의 부하 라피트를 보내 자신의 이름을 어필하기도 했을 정도로 검은 수염은 목표를 위해서 아래부터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티치는 자신이 붙잡은 에이스를 바치고 제명된 전 칠무회 크로커다일의 공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티치가 왜 칠무회에 들어오고 싶어 했을까요? 애초에 티치의 목표는 세계정부가 레벨 6에 가두어 놓은 거물급 대해적들을 영입해 검은 수염 해적단의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었고, 칠무회 자리에 집착한 이유도 해군의 공격을 피해서 임펠다운에 침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공시켰죠. 원피스 시작부터 티치의 목표는 루피와 동일하게 당연히 해적왕이고, 티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 터라 여러모로 독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였고, 오다 역시 그렇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안티도 많지만 반대로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해적다운 해적이라면서 주인공보다도 좋아하는 팬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니카의 모토가 해방이라는 타이틀을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고, 티치 역시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검은 수염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실패를 맛보고 호되게 당하면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새 계획을 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던 바를 끝끝내 이루고야 마는 진취적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오다는 이런 순수한 검은 수염의 매력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였고, 티치만큼 처음부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정진하는 캐릭터는 루피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다는 티치의 이런 다짐과 선언을 표현할 때는 화면의 반절 이상 또는 한 페이지 전체를 잡아먹을 만큼 검은 수염의 꿈과 포부를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루피의 꿈의 끝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을 때였죠. 원피스 1060화에서 루피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할 때 이게 내 꿈의 끝이야 라고 말했는데,
티치의 명대사와 완벽히 대비되며 루피와 검은 수염이 또다시 대비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오다는 과거부터 티치와 샹크스 사이의 사건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며 원피스 독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 많은 라이벌 구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두 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대체 과거에 이 두 명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궁금증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유지해오고 있는 떡밥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건이죠. 바로 샹크스 얼굴에 티치가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당시 샹크스의 강함과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샹크스는 마치 티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죠. 이 둘의 사연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피와 티치의 싸움보다 샹크스와 티치의 싸움과 사연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의 자격에 더욱 가까운 이유는 최근 검은 수염 해적단의 능력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강했고 다른 사원들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들의 동료에 대해서 동료랑 같이 항해하는 친구가 아닌 공통의 목적을 가진 협업자들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마인드 모두가 현재 루피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쿠잔을 자신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쿠잔도 이쪽 부분에서는 티치와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서로 간의 목적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누구든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최종장 마지막에 검은 수염 해적단 내에서 치명적인 내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루피와 싸움에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배신자가 굉장히 치명적인 행동을 해서 검은 수염이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의 능력이 전투의 판도를 한 번에 바꿀 만큼 유틸성이 뛰어난 기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